자, 64강. 그는 과소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조장하다라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게 부추길 때 쓰는 거예요. 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게 부추길 때는 조장하는 거죠. 과소비를 조장하다 이렇게는 괜찮아요. 예, 과소비를 조장하다라고 할 때는 조장하다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과소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심어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반에는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이 많다 할 때 두 번째 주의가 되겠어요. 앞에 나오는 주의는 어떤 것의 가장자리, 주변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아직도 이상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다. 앞에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지향이 되겠어요. 예. 지양할 때 그 지자는 그칠 지자예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좋지 않은 행위는 지양해야 돼.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는 회의에 참석한 뒤 결심했다. 의견이 다르다면 똑똑히 천명, 언명을 해야지 할 때 언명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 천명과 언명은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규모. 그래서 천명 같은 경우가 규모가 훨씬 더 큰 거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좀 규모가 크죠? 이럴 때는 그냥 천명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규모가 작은 경우에 쓸 때는 언명 이 정도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안 고쳐졌네. 교통 이렇게 되는데 그냥 통 이렇게 됐네요. 교통 신호 체계 이렇게 되겠어요. 체계, 교통 신호 체계. 그래서 이 교통 신호 체계 할 때 그 체계는요, 규칙이나 아니면 질서, 규칙, 규율, 질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그 체제 있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체제는 어떤 조직이나 틀, 양식 뭐 이럴 때 쓰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체계. 체계 같은 경우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이렇게 되죠.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번 홍수로 논과 밭이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었다. 그럼 저 초토할 때는 이거 언제 씁니까? 초토. 원래 초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초미지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초미가 뭐예요? 미자가 눈썹 미자잖아요. 눈썹이 그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미 이렇게 되는 게요. 그 정도로 급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토할 때 토자는 흙토자죠.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흙을 초토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로 언제 사용을 하죠? 초토? 전쟁이 나서 포화로 인해서 폐허가 됐을 때 초토 이렇게 되죠. 하여튼간 전쟁과 아니면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흙을 뜻할 때는 초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만났구나. 복잡하네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에 띄우고 지.
저거는 몇 번 나왔죠? 저 지는 언제 써요? 시간과 관련되니까 지는 띄었어야 된다. 의존명사로. 그렇지 않을 때, 시간과 관련이 없을 때는 그냥 붙여 써라. 이렇게 했었죠. 10년, 10 띄우고, 년 띄우고, 네 띄우고, 만났구나.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가난해서 옷은커녕 끼니도 챙기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 옷은커녕을 조금 주의를 해보세요. 옷이라는 게 명사죠? 그쵸? 근데 옷인 명사인데 요 은하고 커녕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예, 은도 보조사고 커녕도 보조사예요. 근데 둘 다 조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붙여 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게 형태소 구분할 때 있잖아요. 형태소 구분할 때 옷, 은, 커녕 이렇게 세 가지로 돼야 된다고요. 옷하고 은커녕이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커녕이 앞에 있는 이 은하고 같이 붙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형태소 구분할 때는 아니라 은, 커녕이 따로따로 조사, 보조사 이렇게 된 거다.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여기 보게 되면 의로 서냐 또는 의로 써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분이나 자격 같은 경우를 말을 할 때는 의로서, 뭐 수단이나 방법 같은 걸 나타낼 때는 의로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일하다죠? 근데 일하다를 미음을 붙여가지고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앞에 단어가 명사의 형태로 바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미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니까 혀가 아니라 맞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저 혀를 쓸 때는 뭐 정답을 맛히다 할 때는 저 히를 쓰는 거예요. 뭐 관역을 맛히다 이렇게 할 때도. 예.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한 답과 정답지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춰보다. 자, 다음에 제시되는 한자성어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시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루는 말.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아주 쉬운 거잖아요. 백년하청이잖아요. 예. 중국에 있는 어떤 강과 관련된 한자성어죠? 예, 황허강. 황자가 누르황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도 그 강은 색깔이 맑지가 않았다고요. 예, 흙탕물이었다고요.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그 황하강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맑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지나치게 미미하여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됐죠? 답은 3번이에요. 뭐라고 읽어요? 한강. 그렇죠. 저기 서울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강, 한강. 투석이라는 게 뭐예요? 돌을 던졌다. 한강에 돌을 던졌어요. 퐁! 하고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자, 책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열심히 책을 읽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우이편 3절. 3절이라는 게 3번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책을 막 이런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걸 하지만 옛날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근데 하도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예. 짐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싸우면은 들보까지 찬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던 책이 매우 많음을 이르는 말. 책이 되게 많은 거죠. 답은 6번이죠.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우 충동 이렇게 돼요. 한자가 여기서는 우리나라 전통 소를 뜻하는 한우가 아니라 땀 한자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소가 땀이 나고 충자가 꽉 들어차다, 꽉 차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는다 이렇게 됐죠? 답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뭐 손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7번이 답이 되겠어요. 수불석권. 자, 그 다음에 안 한 게 2번이 안 했네요. 그쵸? 뭐라고 읽어요? 앞에 게 뭐예요? 건자잖아요. 건. 말을 건 이런 뜻이에요. 뭐 건조하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건목 수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목이 뭐예요? 마른 나무 이런 뜻이고요. 수생이 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른 나무에 물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 할 때 쓰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찾아봤자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은 좀 길죠? 뭐라고 읽을까요?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은데 이것만 빼놓고 이 숫자예요. 숫자.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잖아요. 남아, 아이야자잖아요. 남자아이. 수독, 독자는 알지? 읽을 독. 그 다음에 오거서, 다섯어자에다가 수레거자에다 책서자잖아요. 이게 뭐 남자 차별하는 것 같은데 남자로 태어나서는 최소한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5술의 분량의 책은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5술의 분량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다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라고 읽어요? 이것도 별로. 독서 백 요것만 조금 편자예요. 독서 백편. 그 다음에 의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거 일반적으로 견자잖아요. 볼견자잖아요. 근데 저기는 볼견자가 아니라 현으로 읽어야 돼요. 독서 백편 의자현. 무슨 뜻이에요? 독서 백편 의자현 무슨 책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자연히 그 뜻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가끔 가르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질문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자기는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와서 질문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제가 그 학원에서도 어떤 애들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대충 해줬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보니까요 책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처음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줘요. 그러면 진짜로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읽어봐라. 3번 정도 읽어봐. 그래야지 내가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공부시키는 거지 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안 해주죠. 어느 그 인간 강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요즘에는 막 인터넷 강의나 EBS 강의를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수업을 듣기 전에 인간 강사가 그런 거예요. 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어보고 3번 읽고
내 강의를 들어라. 그 무슨 뜻이냐면 인강을 듣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듣지 말고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인강을 들어라. 처음 수업 한다라는 의미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독서백편 의자요. 모르는 것도 한 100번 정도 읽어보면 그냥 자연히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관용어구의 뜻에 맞게 연결하시오. 궤발개발 글이다. 이렇게 됐죠? 궤발개발 글씨, 엉망으로 쓰는 것을 말을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맞춤법에는 궤발개발이 맞았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다 써놓을래요? 개발, 세발. 개발, 세발도 이제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그래서 궤발, 개발 또는 개발, 세발.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둘 다 글씨 엉망으로 쓰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주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을 엿듣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배를 마시다. 배자가 아까 나왔었던 이 잔배자예요. 술잔배. 잔배. 고자가 무슨 고자죠? 쓰다. 쓰다 고자예요. 그래서 고배를 마시다. 뭐 많이 듣죠? 패배나 실패 따위에 쓰라린 일을 당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추 먹은 소리 이렇게 되는데요. 고추 먹은 소리. 못마땅하게 여겨 씁쓸해하는 말이라는 말로 쓰인대요. 그 다음에 골이 틀리다. 우리가 쟤 골랐나봐 할 때 그 골랐나봐 할 때 그 골이에요. 그래서 뭐 골이 틀리다, 골이 나다 같은 말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언짢아 부화가 나다, 화가 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